김규석입니다. 지금 엄청 덥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너무 덥고요. 하지만 이 열기를 꽉 채우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의 열기는 그것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저 옷 굉장히 두껍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덥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대학벽 밑에서 모여주신 우리 의대생, 전공의 의사 선후배 선생님,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또 정부의 오만한 일방적인 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계신, 근처에 계신 일반 국민들께 한 말씀 드려보자. 바로 그저께입니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주 4일을 근무하는 주 4일째 근무제도를 논의하는 일생활균형위원회가 발족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주 6일 근무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전공의쌤들은 주 100시간을 일하고 4년을 근무해야만 전문의를 딸 수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미친 나라에서 국민들은 주 4일째를 일하는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들은 틈만 날 때마다 매일 우리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재가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국방, 경찰, 소방, 공무원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공정제, 즉 국가가 공짜로 제공해야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료는 어떻습니까? 90%가 사유재산입니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망상과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으며 지난 4개월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초헌법적인 명령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를 가득 채운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오늘 아침 9시에 진료 개시 명령, 근거도 없는 명령을 남발하며 압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환자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바로 우리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꼴찌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의료에 관련한 문제만 생기면 모든 게 우리 의사 탓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내야 될 국가 보조금, 자신들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법조차도 무시하고 돈 한 푼 거의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건강보험을 마치 자기 돈진 양 맘대로 쓰면서 생색만 내는 가장 뻔뻔한 정부입니다. 불과 5년 전에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했어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의료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현재의 문제들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겉은 멀쩡하지만 수많은 후유증으로 모든 기능이 망가져가는 말기 성인병 환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2월 6일 급기야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이라는 정책으로 간신히 명만 유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프고 힘드신 환자분들 곁에 그 곁에서 환자분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책상에 앉아서 TV 앞에서 하루가 멀다고 명령을 남발해 대는 공무원들인가요? 아프신 환자분들 곁에는 바로 우리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가장 빨리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환자분들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온 우리 의사들이 왜 아픈 환자의 손을 내려두고 이 뜨거운 여의도 바닥에 나와 있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치고 아팠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런 정부가 그나마 힘겹게 버텨오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목도 망가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돈만 하는 의사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의사를 악마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 젊은 우리 후배 의사들에게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기를 내고 있습니다.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14만 의사들은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 박동을 다시 한번 뛰게 하기 위해, 다시 살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는 심장을 함께 살려주십시오. 잘못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여기 모인 우리 14만 의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라는 심장을 다시 꼭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간절한 노력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한의학회 박형호 부회장님의 연대사를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호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대표에서 나오십니다. 모두 큰 박수와 함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락했는지요. 지난 2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의료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의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흉내만 낼 뿐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 지원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지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의대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더니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합니다. 의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과 과연 대화가 가능합니까?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도 매우 폭력적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와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법전원 교수인 최인호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상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지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과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위헌적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고료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여기에 급격한 의대 지원은 큰 국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필수 의료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필수 의료 위기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에 충분한 수가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의료 형사소송도 극히 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일본 의료보험 수가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입니다. 이런 초저수가 속에서 필수 의료가 유지되는 게 기적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 의료를 파괴합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의료를 파괴합니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며 의학 교육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밑바닥에서 지켜온 전공의들을 노예 취급합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에 헌신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합니다. 급격한 의대 지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리겠습니다를 높이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건을 높이 들고 뜨거운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지 않으시죠? 네.
한국여자의사 의장 홍순원 이사 올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인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의료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학 교육과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이자 의료계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필수 또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의료 현장을 외면한 알맹이 없는 멋진 포장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뜻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사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성. 네, 그리고 이 수건 다시 머리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연대사 전의교협 회장님, 전의회 의장님 이렇게 두 분의 연대사가 연이어질 때마다 자,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기보다는 더 무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불타는 현 정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의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가 추진하는 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저희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걱정과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수기들을 동원하여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보수기들을 동원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의대 정원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우리 후배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우리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진로 유지와 휴진 신고 명령 등의 고압적인 각종 행정 명령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의료농단으로 가득 찬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제1이라는 대한민국 의료가 철저히 붕괴되고 괴멸하고 있음을 지금의 우리는 복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배들, 제자들이 복도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마치 의료개혁으로 꿀버린 이름으로 공감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제부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다른 직역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네 박수 그리고 1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회장님. 네 다음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의장님, 예, 연세대학교 교수 비대위 위원장님이시길 합니다. 모셔서 연대사 듣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수건 위로해주시면서 함성 부탁드립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 위원장 안석균입니다. 정부는 수차례 정책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은커녕 전공의와 학생에게 덫을 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사직하면 명령 철회의 대상도 안 되고 또한 복귀는 2026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등미필 남자 전공의는 25년 3월에 군대 입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에게도 덫을 놓았습니다. 대학 당국에는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의 이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F학점을 줘도 유급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휴학이나 유급을 못하게 되면 오는 9월이 되어 새 학기에 들어가도 학생들은 등록을 안 하면 제적되기에 어쩔 수 없이 등록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상황이 9월 달에도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전공의 학생에게 덫을 놓고 그 덫을 이용해서 우리 교수에게 전공의 학생의 복귀를 종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서 자신이 덫을 놓았으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서 전공의 학생을 협박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덫을 놓고 협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생도 아니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협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습니다.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부상권을 청구하라고까지 하겠답니다. 병원에서 교수가 휴진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길 원합니다. 학생의 경우 올해 복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통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 의료 사태나 의대 교육 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관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에 졸속 추진에 따른 이 문제에 정부만 믿고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는 전국 의사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정부에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이제 의발 막 뛰어든 전공의들을 위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의대에 입학한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 의사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칩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생긴 결과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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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정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한테 책임져라.